이 문제가 웃긴 게 진짜 수록이 안 된 책들이 없을 지경으로 많잖아. 맞아? 근데 이 문제 학교 시험에 생각보다 꽤 나오거든? 숫자 바뀌어서 나올 때도 있고 그냥 나올 때도 있는데 그냥 나와도 틀려온 애들 많다. 숫자 바뀌어서 나와도 틀려온 애들 더 많고. 잘하자. 맞지? 2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고, 이제 해석하는 기법은 제가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같은 자연수다까지 이용하시라고 했어요. 같은까지만 이용해서 틀리지 마시고, 이걸 같은 자연수다까지 이용하시면 na-a의 제곱은 nb-b의 제곱은 2의 m제곱, m은 자연수다, 이렇게까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말은 a, b는 nx-x의 제곱은 2의 m제곱의 두 실근이다 라는 말이 양의 실근이겠습니다만 밑에 읽어보면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걸 제가 보여드렸었죠. 예. 사실 이 문제 어려운 지점은 여러 군데가 있어서 어려운 문제긴 해요. 왜냐면 이 생각을 하기도 좀 쉽지 않고 이 생각을 해도 그래프로 가기도 좀 쉽지 않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n이다 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2분의 n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끄어가지고 얘가 y는 2의 m제곱이라면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일 텐데 대성관계 때문에 얘가 말하는 이 b-a라는 게 이 선분의 길이를 말한다는 얘기죠. 이 선분의 길이가 2분의 n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여기 누가 있다는 얘기냐면 4분의 n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긴 당연히 4분의 3n이 있겠죠. 그래야 여기 이 부분하고 여기 이 부분만 합쳐가지고 이미 2분의 n이 나왔기 때문에 저 선분의 길이가 2분의 n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됐죠? 등호는 좀 이따 포함 여부를 생각하면 되고요. 어차피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만 따지면 되거든요. 4분의 n 가지고 따지는 게 더 편하니까 여기가 4분의 n, 16분의 3n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꼭지점이 2분의 n, 4분의 n 제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그냥 2의 m 제곱이 얘와 얘 사이에 있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16분의 3n 제곱보다는 2의 m제곱이 크거나 같습니다. 왜냐면 같아도 돼요. 같아도 된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4분의 n 제곱보다는 작습니다. 왜냐면 여기 등호가 0의 등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 b는 같으면 안 되니까 두 실근 가져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노가다를 좀 편하게 뛰기 위해서 양변에 4를 곱해서 4분의 3n 제곱 2의 n 플러스 1제곱 n제곱 이렇게 바꾸자고요. 여기까지 됐어? 자, 이제 노가다 뜁니다. 알았죠? 이 m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m은 1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m이 1부터 시작하면 4분의 3의 n제곱 그 다음에 4 n제곱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을 찾는 거잖아요. n이 2이면 당연히 안 됩니다. 2도 안 되죠. 4에 걸리니까. 오른쪽 먼저 보시면 돼요. 알겠죠? 3을 보시면 오른쪽에 9라서 되거든요. 왼쪽은 4분의 27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대충 6점 얼마니까 들어간단 말이지. 그래서 이때 n이 3이 됩니다. 4는 안 됩니다. 왼쪽이 벗어납니다. 알겠죠? 네. 그럼 더 이상 볼 필요 없고요. m이 3이다. 이때는 4분의 3의 n제곱 16 n의 제곱이잖아요. 오른쪽 먼저 판정하시면 n은 뭐부터 넣어볼 수 있겠어요? 선생님 왜 2는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요. 2도 합시다. 2 안 돼서 제가 안 한 건데 2도 합시다. 예, 자꾸 질문하는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그럼 여기가 8이겠잖아요. 맞아? 그럼 오른쪽에 뭘 넣어야 되냐? 3 넣어야 되지. 그잖아. 3 넣으면 9 되니까 3을 넣어 왼쪽에 3을 넣어보면 얼마예요? 4분의 27이라고 했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죠? 네. 4분의 27이면
점 얼마? 2, 8. 왜 되는 거 같지? 아, 그러네요. 그래서 된다고 생각이군요. 이것도 바꿔야겠네? 그죠? 여기는 8, 여기가 8이죠? 여기가 16이고. 죄송합니다. 네. 저 위에부터 다시 볼게요. 8일 때 보시면 9 되고요. 이거 됩니다. 상관없어요. 4일 때 안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거 보시면 16 때문에 n에 5부터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5를 넣어보시면 4분의 75잖아요. 4분의 75면 16보다는 큽니다. 되는 게 없어요. 네, 되는 게 없다. 그 다음에 m이 3일 때 4분의 3 n제곱, 여기 그럼 64가 되겠네? 32가 되겠네? 그죠? 네, 여기 n제곱이니까. 그럼 n은 뭐부터 가능한 거지? 6 맞잖아? 왼쪽 확인해 보시면 9, 3, 27이니까 성립하고요. 그런다고 7을 집어넣으면 7, 7, 49 안 돼요. 6밖에 안 되죠. 네. m에 4를 집어넣으면 4분의 3 n제곱, 얘가 64고요. n제곱입니다. 그러면 n이 9부터 되네요. n은 9를 넣었을 때 왼쪽 경계 확인하세요. 80이니까 대충 80 잡고 20이잖아요. 60이니까 성립합니다. 그죠? 예. 근데 10을 넣어보시면 오른쪽은 상관없겠지만 왼쪽이 75가 돼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m이 5가 되면 4분의 3 n제곱 128 n제곱이죠. n은 뭐부터 가능하냐? 12부터 가능하네요. 그죠? 이때 왼쪽 경계를 보시면 144니까 120, 126 맞나? 144 12 32 90 얼마니까 되네요. 예. 근데 여기가 128이랑 별로 안 가까워. 별로 안 가까워서 13도 좀 시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13 넣어보면 169잖아요. 대충 160 잡고 168 정도 잡고요. 42죠. 그죠? 126이니까 하나 버린 게 아슬아슬하게 될 것 같지 않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어찌어찌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나와요. 많은 학생들이 앞에서 하나씩밖에 안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나만 세고 얘를 빠뜨려서 틀린 애들이 많아. 실제 모의고사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뭘 보고 하나를 더 해본다는 시도를 할 수 있냐면 이 수치가 얘랑 지나치게 가깝지 않으면 더 될 여지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 거의 128에 근접해야 그만하는 거지. 갑자기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알겠죠? 예. m이 6이다. 그러면 4분의 3의 n제곱, 여기 256이고 n제곱일 거 아니에요? 그럼 n은 얼마야 될까? 17부터 17은 당연히 오른쪽으로 될 거니까 왼쪽 보시면 17의 제곱은 얼마지? 289인가? 288 잡고 74 210 252 그래서 잘못했나? 89 70 2 210 6 216 그쵸? 네, 대충 216점 얼마예요? 그러니까 56하고 약간 거리가 있죠. 그럼 18도 되나 생각해봐야 돼요. 18 넣어보면 324죠. 81인가? 241 되네요. 얘도 18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만 하고 이거 안 할 가능성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는 가운데 있는 숫자가 512로 시작할 거라서 그렇지? 20을 넘는 값을 넣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22하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한 번 구하시면 되니까 한 번 더 해보시면 78 나와요. 사실 학교쌤이 니네 괴롭히려고 마음먹으면 뭐 여기다가 32야 죽여야 지금 너무 싫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30점 너무했고
그 다음 거는 하나 더 추가로 가능하게 저걸 조정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귀찮은 문제긴 한데 이제 다들 맞출 때가 됐습니다. 변형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게 실제로 변형된 문제로 수록되어 있는 기출 문제가 있거든요. 있어요.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요. 우리 풀었었나? 기억 안 나냐? 나만 풀었나? 나는 풀었어요. 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2번 얘가 40 이하의 자연수가 되고 싶다. 로그 연산을 해야죠. 자, 제가 이렇게 4 있고 2 있으면 4로 맞추는 게 좋다고 해서 큰 걸로 맞추는 게 좋다고 해서 그래야 근호가 덜 등장하니까 알겠지? 근데 얘는 4로 맞춰도 근호가 등장하긴 하네. EN 루트 N 요게 자연수여야 되죠. 이 자연수는 40 이하이고 자연수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2 곱하기 n의 2분의 3제곱이 4의 자연수 제곱이다 이 소리 아니야? n의 개수를 알고 싶으니까 n에 대해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잖아요. n에 대해 정리해 보시면 4의 3분의 2 m-2분의 1이에요. 4의 3분의 2m-1이고요. 이해했죠? 예. 실제로 얘가 이제 n이 자연수니까 이 4를 베이스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의 분모에 있는 3을 날려줘야 되거든요. 즉 2m-1이 3의 배수여야 되죠. 그죠? 예. 이걸 만족하는 m은 2 가능하고요. 5 가능하고요. 8 가능하고요. 40 이하니까 38까지 가능하겠네. 보면 이거 등차수열인데 얘가 3 곱하기 1 마이너스 1인 거죠. 얘는 3 곱하기 13 마이너스 1인 거고. 뭐 하려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개수 세기 편하라고요. 한 개부터 13번째까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총 13개가 가능하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3, 4 다야? 3번은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집합 루트 a를 원소로 하고 있고요. 그냥 자연수의 제곱근을 원소로 하는 거죠. 얘는 자연수를 진수로 놓고 루트 3을 밑으로 하는 로그 값을 계산해서 그걸 원소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C는 교집합의 원소인데 이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제곱근도 자연수고 루트 3을 베이스로 하는 로그의 값도 자연수니까 A는 제곱수여야 되고요. B는 루트 3의 자연수 제곱인 형태야겠죠. 그래서 A는 제곱수여야 되고 B는 루트 3의 자연수 제곱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A, B도 각각이 자연수여야 되고 어차피 이게 3밖에 안 된다는 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몇 개 나눠서 풀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규칙이 없다. 왜냐면 우리가 좀 어렵다고 느끼는 건 일반적인 규칙이 없는 경우를 더 어렵다고 느껴요. 다 일일이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 근데 일일이 해야 되는 것 중에 교집합은 3개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A를 한번 써볼게요. A는 1 되고 4 되고 9 되고 16 되고 25 되고 36 되고 49 되고 64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집합 A는 1 제곱근이니까 3 4 5 6 7 8 이렇게 자연수가 가게 될 거야. 그 다음에 B를 생각해 볼까? B는 루트 3의 잠깐
뭐 때문이었을까? B가 루트 3에 뭐 1제곱, 2제곱, 3제곱 이렇게 갈 수 있긴 한데 뭐 때문에 바로 이렇게 썼었지 내가? 교집합의 원소 집합 A는 어차피 자연수일 거고 아 자연수가 안 돼서 그러네요. 루트 3의 1제곱이라고 쓰면 안 되는 게 A, B 자체로 자연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건 루트 3의 2제곱, 루트 3의 4제곱, 루트 3의 6제곱, 루트 3의 8제곱, 루트 3의 10제곱, 루트 3의 12제곱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면 돼요. 이걸 가지고 집합 B를 생각을 해보면 2 되는 거고 4 되는 거고 6 되는 거고 8 되는 거고 10 되는 거고 12 되는 거고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여기까지 했나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공통인 거 찾는 거니까 여기 2가 여기 있네요. 교집합의 원소가 3개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4가 여기 있죠. 여기 6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8이 여기 있는데 8은 공통이 되면 안 돼요. 3개까지만이니까.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러면 6은 들어오고 8은 안 들어온다. 경계가 얘가 B가 27일 때예요. 이건 B가 81일 때입니다. 얘는 A는 36일 때죠. 얘 A가 64일 때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지금 여기서 얘가 말하는 K는 A, B의 최대 위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64까지는 가도 돼요. 81만 안 되면 되는 거지. 왜냐면 8이 하나 등장해도 여기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교집합 원소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36보다는 K는 크게 나타나야 되고 81보다는 작은 걸 만족하면 되죠. 그래서 K는 몇 개다? 45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냥 몇 개 나열해 보면 푸는 건데 이거를 이제 뭔가 나열 안 해보고 풀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뭘 보고 나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냐면 3개밖에 안 돼요. 만약에 교집합 원소 30개라고 적혀있어. 나열해야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규칙이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뻔한 일반적인 규칙이 있는데 1개, 2개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아요? 안 물어보죠. 안 물어보긴 알겠죠? 그 문제 너무 쉬워지잖아. 넘어가겠습니다. 4번 자연수 M에 대하여 집합 AM을 다음과 같다고 하자. 다음이 뭐냐? 졸라 복잡해 보이네. 얘는 일단 A와 B의 곱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저걸 계산을 해보면 어차피 로그 4의 A제곱 B죠.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써보면 로그 4의 A제곱 B가 10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A제곱 B라는 게 4의 1제곱, 4의 2제곱, 4의 3제곱 이런 식으로 4의 100제곱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B가 2의 거듭제곱이다 이런 꼴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B에 대해 고쳐보면 A의 제곱분의 4의 1제곱, A의 제곱분의 4의 2제곱, A의 제곱분의 4의 3제곱, A의 제곱분의 4의 100제곱까지 가능할 텐데, 그러니까 2의 정수제곱의 형태를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NAM이 205다라고 했으니까 원소의 개수가 205개면 돼요. 맞잖아? 그죠? 이거 A는 1부터 M까지의 자연수입니다. 자, 첫 번째. A가 1이라고 하죠. A가 1이라면 A제곱 B가 다 되지 않나? 왜냐면 4의 1제곱, 4의 2제곱, 4의 3제곱. 그러니까 이 B가 A 1 넣어보면 4의 1제곱부터 4의 100제곱까지인데 얘들은 전부 다 2의 정수제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다 되는 거예요. 얘가 A, B만 해야죠. A제곱 B가 아니고. 원소는 A, B입니다. A, B가 그러면 4의 1제곱, 4의 2제곱, 4의 3제곱 이렇게 해서 4의 100제곱까지 되는 거예요. 만약에 1까지가 끝이다. 여기가 1이면 1이 끝인 거 아니야.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NA1은 10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05를 만드는 거니까 좀 더 가야겠죠? 그죠? M은 1은 아니다 이 소리예요. 네. 두 번째 A가 2다. 그러면 AB는 4의 0제곱, 4의 1제곱, 4의 2제곱부터 4의 99제곱까지 가능하거든? 맞잖아. AB니까. A가 아니다. B가 이거 아닌가? 2 곱하기 4의 0제곱이네. 죄송해요. B가 그렇고요. 2 곱하기 4의 0제곱, 2 곱하기 4의 1제곱, 2 곱하기 4의 2제곱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4의 99제곱까지 가능하네요. 여기까지 됐죠? 예. 그러면 AB는 얘들 전부 다 2의 정수제곱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NA2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지금 M 값을 2로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A는 1도 되고 2도 되는 거예요. 2 이하의 자연수니까. 그래서 방금 여기서 100개가 나왔지만 이걸 100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저 위에 거 100까지 포함이에요. 100 더하기 100인 거죠. 100 더하기 100이어서 얘는 200개입니다. 벌써 200개예요? 205개면 다 푼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죠? 예. 근데 이어서 좀 그런 거고 갑자기 100개도 추가가 된 거고 A가 야 혹시 A에 3 넣고 싶은 친구 있냐? 3 넣고 싶으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는 A, B를 헤아리려고 하는데 여기 3이 들어가면 3의 제곱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A, B에서 A 하나 약분해도 3분의 얼마잖아. 이걸 어떻게 2의 정수제곱꼴로 바꾸겠어? 못 바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3일 때는 원소가 추가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굳이 해볼 필요 없다. 4일 때 해볼게요. 그러면 A, B는 A, B는 실제로 얘를 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분모 A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A를 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4분의 4의 1제곱이니까 4의 0제곱, 4의 1제곱, 4의 2제곱 이렇게 해서 4의 99제곱까지인데 야 니네 이걸 보고 오 이거 전부 다 2의 거듭제곱이 되잖아. 그렇다면 또 100개 추가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랑 원소 겹치지 않냐? 여기 바로 앞에까지 4의 1제곱부터 4의 99제곱 원래 있던 원소예요. 집합은 중복 원소를 카운팅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개 추가됐다고 보셔야 돼요? 1개 추가됐다고 봐야 됩니다. 100개 추가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NA4는 누적이니까 200 더하기 1이어서 201인 겁니다. 아, 205까지 갈 길이 머네 생각보다. 알겠죠? 네 번째, A가 8이다. 라고 하면 8분의 얼마니까 AB는 A가 하나 있다고 하면 4의 약분을 하더라도 2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잠깐만요. 8을 집어넣어 보면 AB는 8분의 4죠. 8분의 4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인가? 8 2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쓸게요. 2 곱하기 4의 마이너스 1제곱이요.
여기 보시라고 했어요. 밑에 분모가 A가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고. 알겠죠? 그럼 또 8 집어넣으면 2를 앞으로 빼는 거죠. 2를 앞으로 빼서. 그러면 2 곱하기 4의 마이너스 0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4의 0제곱.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서 2 곱하기 4의 98제곱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얘랑 모양 맞춰주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중복된다는 거 한눈에 확인되시죠? 그럼 추가된 원소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됐죠? 네. 그래서 NA8 이것도 201 더하기 1이라서 202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써보면 뭔가의 규칙을 깨닫습니다. 뭘 깨닫죠? 감사합니다. A의 거듭제곱 모양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원소의 개수가 하나 추가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언제 추가될까? A가 8일 때 추가됐으니까 A의 4제곱 16일 때 하나 추가돼서 203이 되겠죠. 그 다음에 32일 때 204가 되겠죠. 64일 때 205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A가 2의 6제곱일 때 NA64가 205가 되니까 64를 답으로 적는 친구도 있을 텐데 최대값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 다음 2의 거듭제곱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원소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A가 2의 7제곱이 돼야만 NA 128이 206이 되는 거여서 바로 직전까지는 뭐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205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NA 127 얘도 205인 상태를 유지하니까 M의 최대값은 127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뇌 빼고 막 풀다 보면 205 나왔네. 64 이렇게 적기가 좋겠지. 그치? 네. 이런 애들은 모의고사 기출문제이긴 한데 내신으로도 충분히 낼만한 문제가 아닌가. 물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맞추는 학생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서술형 마지막 문제 이런 느낌으로 낼만하죠. 네. 그리고 뭐 이럴 수 있잖아. 여기가 205가 아니고 203이다. 202나. 충분히 내시면 낼만하죠. 그러잖아. 네. 벌써 문제 만드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지 문제 뭐.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로그 부분까지 정리 끝냈습니다. 비정답에는 지수로가 좀 어려워가지고요. 예. 여러분들이 많이 교재를 풀고 지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질문량이 상당하네요. 예. 자, 다음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 볼게요. fx가 5의 x제곱인데 옳은 걸 골라라. 1대1이냐? 참이죠. 이건 개소리죠. 감수하냐고 물어본 거니까. 디귿은 무슨 말이죠? 디귿은 무슨 말이에요? 영서야? 디귿에 뭐라고 써있죠? 그거 몰라서 질문한 거예요? 네, 알겠어요. 이거를 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외우면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릴 거예요. 저거의 의미가 뭐라고 써있냐면 서로 다른 두 실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임의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역 내의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하여 평균의 함수값은 함수값의 평균보다 항상 작습니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평균의 함수값은 함수값의 평균보다 항상 작다. 야, 그럼 내가 질문을 바꿔볼게. 평균의 함수값이 함수값의 평균하고 항상 같은 함수가 있는데 그게 누구죠? 직선입니다. 직선은 평균의 함수값이 함수값의 평균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점의 x좌표, 그러니까 중점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자, 그냥 아무 직선이나 그려가지고 꼭 감수 증가 뭐 아니어도 돼요. 그냥 아무나 그려가지고 여기가
x1, fx1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x2, fx2라고 했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 중점이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중점이.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2분의 x1 더하기 x2 f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되면서 동시에 실제로 중점이기 때문에 얘를 2분의 fx1 더하기 fx2라고 적을 수 있죠. 이걸 평균의 함수값이 함수값의 평균과 같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평균의 함수값이 함수값의 평균과 같다. 이건 어떤 직선이든 변치 않는 직선만의 고유의 성질입니다. 그럼 이 직선을 갖지 않으면 무엇이다? 곡선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맞잖아요. 이거 직선 다 이런 성질 만족하니까.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곡선이다. 그럼 이건 곡선이다 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평균의 함수값이 더 작다는 얘기는 실제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에 점이 위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에 위치한다는 뜻입니다. 더 작아야 되니까. 맞잖아. 다른 색깔로 할게 헷갈리니까. 실제로는 이런 데 위치한다는 얘기죠. 여기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무슨 실수라고요? 임의의 두 실수라고 했죠. 어떤 점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해도 항상 아래쪽으로 처지게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곡선이 이런 식으로 가야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가야 문제 조건을 만족한다고. 즉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아래로 볼록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부등호의 방향을 바꾸면 뭐가 되겠냐? 위로 볼록이 되는 거지.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런 건 외워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직선의 성질, 평균의 함수값은 함수값의 평균과 같다. 그럼 직선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 거죠. 부등호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럼 위로 볼록인가 아래로 볼록인가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점을 딱 정해가지고 얘 아래쪽 처지네. 아래로 볼록. 위쪽 올라가네. 위로 볼록.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이해하겠냐 아가들? 주의! 가끔 여기에 이렇게 등호가 들어있는데 이걸 아래로 볼록이라고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등호 들어가 있으면 직선이거나 아래로 볼록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부등호만 눈에 보이고 등호는 눈에 안 보여가지고 막 그렇게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인 직선이기 때문에 참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겁니다. 한번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주더라도 항상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아볼이구나, 위볼이구나. 이게 이제 배우다 보면 곡선의 오목볼록을 표시하는 게 이계도함수, 제일 쉬운 게 이계도함수. 혹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적분을 이용해서 표시할 수도 있고, 미분을 이용해서 표시할 수도 있고, 막 방법이 엄청 많은데 가끔 선생님 그거 좀 정리해서 다 외우게 이런 친구도 있는데 그거 다 외우면 또 새로운 게 나올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 식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시면 된다니까. 전 단 한 번도 이걸 외워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종류의 오목볼록에 대한 힌트를 제시하는 식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은 다들 잘 푸신 것 같고요. 안 푼 건 아니겠죠? 씨발 어떻게 알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나? 안 풀면 안 돼요. 아니 어려운 문제는 어려워서 못 풀고 쉬운 문제는 쉽다고 안 풀고 뭐 하자는 얘기야. 쉬운 문제라도 즐겁게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어려운 문제 못 풀겠으면.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쉬운 문제가 왜 문제집마다 수록되어 있는 줄 알아? 극심한 문제도 쉬운 문제가 수록되어 있지.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 니네가 남의 도움을 안 받고 스스로의 힘으로 풀이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 감각 저하가 발생해서 실제 시험 못 봅니다.
뭐 스스로를 가지고 테스트해볼 학생은 없겠습니다만 내가 수학이 충분하니까 한 2주만 수학 안 하고 다른 과목하고 수학 시험 한번 딱 봐보잖아요. 바로 수학 망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감각 저하가 발생해서. 그래서 뭐 감각 유지 이런 측면에서 적당히 평형 문제 앞에 깔아주는 거예요. 그런 거 좀 풀고 감각 좀 살려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서 스스로 맞춰봐. 왜냐면 수학 교재를 집필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공감할 텐데 정답 및 해설 무조건 뭐 딸려서 출판하긴 합니다. 그래야 책이 팔리니까. 근데 이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해설을 참조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풀이를 다 스스로 생산해냈을 때 얻는 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상은 이상이죠. 예. 여튼 그래서 뭐 개중에 너무 어려워서 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있을 테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풀이를 스스로 생산하는 데 성공해야만 실력이 느는 거고 실력이 늘어야만 여러분들이 이 책 좋은 책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고 뒤지게 푸는데 실력 하나도 안 늘었어. 그럼 책 쓰레기네 이렇게 평가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평형 문제 앞에다 깔아가지고 감각이 좀 올라간 상태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낼 가능성을 높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킵 하시면 안 된다. 알겠니? 자, 3번 보겠습니다. fx가 ax제곱인데 1보다 크죠? 옳은 걸 골라라. 기억은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이걸 만족하는 a의 값이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2에 써볼까요? 2 곱하기 a x제곱이죠. 얘가 15 a 곱하기 a x제곱. 왜냐면 a x 플러스 1제곱이니까 얘가 a분의 1 곱하기 a x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써놓고 보면 a x제곱이 약분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에요. 이해되죠? 정리하면 15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인데 얘가 인수분해 되거든요. 마이너스 5분의 1하고 3분의 1 나와요. 그럼 a가 존재하지 않느냐 해요. 하는데 1보다 큰 조건에 유배돼서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식은 있긴 있는데 얘들 직접 구해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얘는 a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2 루트 1 이어서 2가 되겠네요. 산술기하 평균 이용하시면. 이해됐냐가들? 네. 그 다음에 이 디귿 때문에 아마 질문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인데 디귿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 것 같습니다. 자,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2x제곱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ax제곱은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이렇게 생겼겠죠. 얘 y축의 대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얘는 y축의 우측만 취한 다음에 선대칭 시키는 거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 얘가 말하는 y는 f 절대값 x란 말이죠. 그럼 얘는 뭐냐 라고 하면 얘는 평균이에요. 평균이면 중점이잖아. 실제 더한 거에 그래프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얘가 중점일 거고. 그러니까 곡선은 이런 식으로 통과하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뭐 정확한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정도는 감각적으로 알 수 있지 않느냐. 왜냐면 위에 산술기하 평균 나왔기 때문에 평균의 개념을 또 물어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일 이어서 하고요. 내일 내가 단원 평가 본다고 그랬나? 지수 함수인가? 로그예요? 네. 알겠습니다.